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내용이 그 기존 임차인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그림상에 기존 임차인이 퇴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기 전 퇴거, 만기 전에 퇴거한다. 그런데 그 만기 전에 퇴거한다는 걸 듣고 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하고 그 월세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존 임차인이 번복을 해요. 변심을 해서 그냥 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이때 문제가, 이 임대인 입장에서 좀 곤란한 상황이 생겼죠. 이거에 대한 처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사례가 좀 있어요. 요즘 워낙 이제 그 전세나 뭐 월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물건들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웬만하면 재계약하고 연장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볼게요. 이 내용이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그 기존에 이제 소위 2천만 원에 100만 원으로 월세 계약을 임대인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자, 근데 계약을 하고 나서 3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다른 데로 발령나서 자기가 이 집을 빼고 저기 이사를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임대인한테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대인이 그 얘기를 듣고 부동산에 의뢰를 해서 이제 새로운 임차인하고 이제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진행을 했냐?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얘기냐? 2천만 원에 100만 원으로 계약을 하는데, 가계약금을 얼마를 받았냐? 100만 원을 받았어요. 소위 이제 계약금 중 일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본계약을 하기 전에 문자로, 계약금 중 100만 원, 일부인 100만 원을 입금한 상태로, 이제 기다렸죠. 본계약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날짜 좀 짧네요. 입주 2주일 전에, 이거는 좀 문제 좀 있겠는데. 입주 2주일 전에 기존 임차인이, 사정이 생겼어요. 이사를 갈 수 없다고 통보를 했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될 이 사람하고 임대인한테 이제 공인중개사가 얘기를 했겠죠. 이게 지금 기존 임차인의 변심으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금의 배액을 기존 임차인한테 물어주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손해를 변상하기로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약금 100만 원 받았으니까 그 배액인 200만 원을 여기 이제 새로운 임차인한테 이제 물어준 거예요. 자, 입금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면 사실 뭐 정리가 좀 간단하게 끝났을 텐데, 신규 임차인이, 여기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자기가 이사를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이거를 실제로 보여주면서, 그 금액까지 변상해달라라고 이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곤란하죠. 그럼 이 임대인이 변상을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변상을 해줘야 되나요? 이 계약 관계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의 그 계약 관계예요. 이 사람이 물어줘야 될 일단 의무는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건 좀 상황이 좀 다르죠. 근데 이 기존의 임차인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본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변상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100만 원 추가로 해서 200만 원을 보내줬는데 더 이렇게 변상을 요구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임대인 입장에서도 기존 임차인이 나간다고 했다가 안 하는 바람에 변심하는 바람에 이게 생긴 일 아니냐.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변상해 줄 의무가 없다. 이게 지금 다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질문이 뭔가요? 이런 내용입니다. 서면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미 문자 내용으로는 다 나간 거예요. 문자로 계약 내용을 보냈고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한 터라 배상을 해야 되는 게 맞냐? 이런 그 질문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배액 배상을 하면 되지 추가적으로 뭐 이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배상을 해줘야 되나? 뭐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 대립적인 관계에서. 근데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요즘. 계속. 이사를 가려다가 못 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소위 중개사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가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임차인이 입증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사를 못함으로써 발생한 자기 손해에 대해서 입증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되게 굉장히 곤란하죠. 자, 일단 처음부터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어요. 그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건 성립이 된 건지 애매하죠, 사실은. 근데 그 일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판례가. 미처럼 그 사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배액 배상을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계약서를 썼으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손해배상이 발생할 이유도 없는 거고, 단지 받았던 가계약금 100만 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법률에 따라서 반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 비용이 기타 등등에 대한 비용을 쓴 게 인정이 된다라고 가정하면, 입증을 했다라고 가정하면 이게 신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임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이 임차인의 변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이잖아요. 이 건 자체가. 최종적인 책임은 임차인이 지게끔 돼 있어요.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작성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판례를 몇 가지 보다 보니까 예전에 방송했던 것 중에 가계약금에 대해서 반환, 배액 배상이 가능하냐, 이거에 대한 판례가 한 번 있었죠. 어떤 얘기냐면은 임대차 계약 자체는 성립되지 않았지만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에 가계약금에 대한 반환 특약, 특별한 약정이라고 하죠. 특약이 있었으면 그 약정에 따라 기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쪽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죠. 중도금이나 잔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임대인이 변심했다. 그럴 경우에는 배액배상, 임차인이 변심했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특별한 특약을 문자로 양쪽으로 보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계약금이 들어갔을 때 서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또 달라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림상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200만 원 정도를 어쨌든 손해배상액으로 가계약금에 대한 2배를 줬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추가적으로 지금 이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리 입증을 해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계약 성립 여부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계약 성립 여부가 좀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본계약을 안 쓴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에 대한 계약금 200만 원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본계약 직전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한 약정, 특약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 성립 여부 자체가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계약금이 200만 원이에요. 그럼 가계약금 100만 원만 보내고 정리를 하면 안 되고, 이 100만 원에 해당되는 200만 원까지 보낸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사 비용이라든지 자기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계약금 100만 원 보낸 상태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본계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했다가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러한 손해배상도, 부당이익에 대해서 이제 소위 가계약금에 대해서 2배까지 잘못하면 물을 수도 있다.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자, 오늘은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서, 이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 법리예요. 소위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서 기존에 계약금 100만 원 넣었던 100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 사람이 200만 원을 보냈으니까 아마 그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